안녕하세요. 테니스 유학남매 수 그리고 다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아십니까? 그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렇죠. 캐나다는 8개월 만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와. 반가운 소식이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올해 9월에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무엇보다도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접종 백신율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이제 캐나다는 지금 1차 네. 접종률이 지금 70% 이상이 달성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2차 접종률도 많이 이제 해야 받아야겠지만 이제 1차 네네. 접종률을 저희 가디언 학생들도 캐나다 현지 있는 가디언 학생들도 거의 희망자 한해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비지터 레코드를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다 받습니다. 그렇죠. 네. 다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캐나다 땅에 있으신 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아서 다 하고 있고요. 지금 12세 이상은 다 접수를 받았고 6월 전에는 모두 다 접종이 1차 접종이 될 것 같고요. 한 12주나 14주 뒤에 다시 2차 접종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방학 동안 한국 나갔다가 다시 왔던 학생들도 한 2차 접종까지 8일이나 이때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9월에 가시는 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그다음에 내년 9월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 편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혹시 우리 유학남의 주제가 어떤 걸까요? 대체 아이비는 뭐고 아이비는 대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그날 저희 세미나 했었던 부분 중에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렸나요? 네, 오늘은 여기서 땡길 겁니다. AP와 IB를 조금 많이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에 가장 좋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AP는 보통 이제 12학년까지 듣고 나서 과목별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1년 정도 학교에서 수강을 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그냥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과목별로 저희가 뭐 단과반 하나 들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IB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IB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반드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디플로마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AP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AP라는 것을 받았다는 기본적인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IB는 전체적으로 디플로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IB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IB를 하는 재단 자체는 비영리 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IB는 이제 유럽에서 하는 어떤 뭐 대학 입시처럼 이제 그런 거에서 시작된 건데 이 IB가 뭐냐 하면은 이 IB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이 모든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어떤 디플로마를 받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대학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이 IB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IB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학교 2년 다니고 시험 보고 내신 받고 이런 개념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IB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IB는 그렇게 쉬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AP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목별로 하나씩 그냥 내가 잘하는 과목, 뭐 한국 애들은 워낙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좀 당겨 듣고 한국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수학 AP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IB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IB는 기본적으로 이제 캐나다를 예를 들면 캐나다는 프리 IB라는 것도 있고 해서 뭐 IB라는 거는 2살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거예요. IB 수업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창의적이고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좀 시야도 좀 넓게 하고 뭐 이런 쪽에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시작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IB 디플로마 뭐 이렇게 IB 초등학교 IB도 있고 중학교 IB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IB 디플로마 과정이 있는데 그 앞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이 디플로마 과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캐나다의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가 9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이 9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학생이 추천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모든 8학년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는 각 교육청별로 이 IB 스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버나비 교육청은 지금 아이비 스쿨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코키틀람 같은 경우에는 포트무디의 아이비 프로그램을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아이비 프로그램 포트무디 세컨더리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보츠포드에는 아보츠포드 시니어가 있고 랭리에는 아리 마운틴이 있고요. 그리고 서리에는 세미아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마다 한 학교에서 아이비 프로그램을 뽑는데 보통 뽑는 학생의 수는 100에서 150명 정도 뽑습니다. 100에서 150명 정도를 뽑아서 9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이게 필수 과목들 있죠.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사회 이런 것들은 그 아이들끼리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반으로 한 반에 25에 30명 정도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이외에 뭐 선택 과목들, 체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아트가 될 수 이런 것들은 일반 학생들이랑 섞여서 해요. 하는데 이제 그런 필수 과목들은 걔네들끼리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아이비를 시험을 봐서 오니까 아이비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그 8학년에서 9학년을 갈 때 이제 치는 아이비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서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가면 이제 9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다가 이제 10학년이 되면 정말 우리가 아이비라고 하는 11학년, 12학년의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과목을 얘기했는데 HL 세 과목, 뭐 SL 세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이 레벨의 세 과목과 스탠다드 레벨의 세 과목을 이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아이비는 수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과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6가지예요. 그래서 랭귀지 앤 리터러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제2외국어입니다. 제2외국어도 정해져 있어요. 스페인어, 그 다음에 프렌치어, 중국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사이언스, 그 다음에 소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이오도 있고, 피직스도 있고, 케미스트리도 있고, 뭐 사이언스, 그 사회 같은 경우에도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요. 어떤 학교는 뭐 로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로우가 없고, 어떤 학교는 뭐 비즈니스 계열이 있고 어떤 학교 없고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거 그다음에 수학 그리고 아트 이렇게 해서 6개 중에서 본인이 이제 고르는 거예요. 하이 레벨 3개와 스탠다드 레벨 3개를 반드시 골라야 돼요. 모든 거를 스탠다드로 해도 안 되고요. 모든 거를 하이 레벨을 해도 상관없지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영어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 그러니까 아이비도 하이 레벨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거의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캐나다에 있는 공립학교의 아이비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영어는 대부분 하이 레벨을 쓰고요. 수학 같은 것도 거의 하이 레벨을 쓰고 나머지 뭐 사이언스나 이런 거는 뭐 스탠다드 레벨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1학년 때 이 과목들을 하는데 보통은 아트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과를 갈 학생들은 사이언스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그리고 문과를 갈 학생들 중에서는 소셜 중에서 이제 뭐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저기서 이제 2과목을 골라서 6과목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과목을 채워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내신이 나오겠죠. 그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을 해서 내신이 나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간에 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150명, 뭐 최대 150명까지 뽑아도 나중에 이제 11학년 한 중간쯤 가면 본인이 해보고 아 내가 여기서 도저히 내신을 좋게 받을 수가 없겠구나. 아이비라 하더라도 내신이 너무 안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비 내가 여기서 내신을 못 받으니까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가겠다. 이래서 거의 한 3분의 2 11학년이 가면 3분의 2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반 정도밖에 졸업할 때는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본인이 알죠. 한 11학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거를 이제 판가름이 나면 본인의 이제 그 노선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 레벨 3과목 그다음 스탠다드 레벨 3과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3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보시면은 뭐 제가 TOK, EE 그리고 CAS라고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TOK 같은 경우는 Theory of Knowledge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자기를 표현하는 이렇게 뭐 논리적인 어떤 그 자기만의 그
표현법. 그러니까 그래서 IB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디베이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보고 그리고 이제 이의 같은 것들은 익스텐디드 에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에세이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데이트된 그런 에세이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CAS는 그 뭐 어떤 표현력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같은 경우는 뭐 크리에이티브라든가 아니면은 액티비티라든가 서비스라든가 해서 모든 봉사활동 같은 거 아니면 그 피지컬로 내가 어떤 얼마나 뭐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굉장히 정말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뭐 신체적으로나 뭐 표현력으로나 공부로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모두 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탠다드 과목은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진 않지만 하이 레벨의 과목들에 대해서는 LP와 똑같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네는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꼭 봐야 돼요. 시험을 봐서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완전히 졸업, 디플로마라는 걸 받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학생이 IB 완전히 디플로마를 받아서 대학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IB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IB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일반 고등학교와 어떻게 다르게 내가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얘는 더 어렵기도 하고 시험을 봐서 들어갔고 공부하는 양도 굉장히 많고 더 엄청나게 어렵게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뭐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1번은 우리가 미국 대학을 가거나 영국 대학을 가거나 한국 대학을 갈 때 내신 성적을 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뭐 미국 대학에 지금 SAT가 없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SAT나 LCT를 대학 입학 조건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는 아예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SAT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니네가 내신을 가지고 오지만 그 내신이 완벽하게 그 주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뭐 AP도 더 가져와야 되고 영어 공인 인증 시험도 한번 봐야 되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AP 과목을 우대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IB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IB의 디플로마를 받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공신력 있게 이 학생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걸로 이 학생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IB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엄청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학생이 굉장히 그냥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뒷받침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학교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푸시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수준의 거를 원하기 때문에 따로 다 학교에서만 하는 걸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뭐 프렌치도 그렇고 뭐 중국 학생들이야 만다린이 가능하지만 뭐 스페니쉬나 프렌치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으로 이 IB의 수업을 따라잡고 IB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뭐 다 과외를 하든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B 자체가 이 학교를 제대로 성적을 받고 디플로마를 받기 위해서 그 부모들의 이렇게 도움, 다른 외부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B는 그냥 공부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졸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고등학교 졸업 요건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베이트나 그러니까 영어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IB 9학년 학생들, 그냥 9학년 학생들을 영어 수업을 그냥 합쳐봤어요. 그 일반 뭐 포토무디에서 있었던 일인데 포토무디 세컨드리 IB 학생들과 9학년이니까 11학년부터가 진정한 IB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나누지 않고 한번 합쳤는데 이게 같은 과톤 내용의 영어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순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거나 써내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그냥 분리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일단 영어에 대한 그 감각도 엄청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 아이비를 가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아이비를 가려고 하고 또 영어는 너무나 수월한 너무 자기 모국어처럼 하는 아이들이 아이비를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비 그러니까 국제학교 이런 데서 아이비 수업을 받다가 오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그리고 충분히 영어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그냥 캐나다에 와서 수학 좀 잘하고 과학 좀 잘하고 뭐 그냥 이 정도 해가지고 아이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서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비를 가면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좀 상쇄시키고 요거 하나만 똘똘하면 되기는 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지원과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학년, 12학년 이건 내신 성적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뭐 연고대나 아니면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AP를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IB 수업을 받았고 IB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면 그닥 다른 거를 별로 보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 아이가 IB를 못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좋은 대학을 안 가고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잘못 선택을 해서 IB를 가서 거기서 제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일반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와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자기 표현도 잘 되고 영어도 워낙 잘 되고 그리고 공부에 되게 뜻도 있고 이거는 공부라는 건 어머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공부를 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정말 뜻이 있고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내가 공부하라 소리 안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냥 좀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굉장히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자기가 뭐 수학, 과학 이런 건 너무 쉽게 해서 뭐 한 2, 3년 빨리 한 것들도 할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왔으면 아이비 스쿨을 저는 꼭 시험을 보고 아이비 스쿨을 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지금은 SAT가 없어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SAT 시험도 모의로도 보고 학생들한테 좀 자극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똑똑한 애들이 많아서 좀 좌절을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 와서 여기서 공부를 오래 했고 또 얘가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하고 좀 의지가 있다 이런 학생들은 IB 시험을 보도록 하고 하지만 1년 전에 왔고 뭐 2년 전에 왔는데 영어가 뭐 네이티브도 아니고 ESL 이제 막 끝내고 이 정도의 학생이 IB에 가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시작하고 수학을 이미 떼고 들어왔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수학을 빨리 하는 학생이고 뭐 과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앞서가고 이 정도면은 IB 시험을 한번 쳐봐도 되지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IB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가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머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끼리의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맞을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나 늦었네. 네. 잘 보셨죠? 잘 보셨나요? 오늘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캐너스 유학남매를 마치겠고요. 오랜만에 네네네. 오랜만에 뭐 할까요? 네, 노래하는 거. 좋아요, 구독, 아, 네. 네. 없더라고 요즘. 네, 왜 알림 없어요? 설정까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캐너스 유학남매 수 그리고 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